일정한 상상 속의 경험이 사람의 미래를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가를 이해하려면 차원적으로 더 넓은 세상에 대해 이해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미래를 바꾸기 위해 가야 하는 곳은 차원적으로 더 넓은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기 전에 그 사건을 볼 수 있다는 것은 3차원적인 세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관점에서 본다면 사건이 미리 결정되어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이 3차원의 환경들을 변화시키려면 공간의 4차원에서 먼저 변화가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사람은 차원적으로 넓은 세상이 정확히 무엇인지도 모르고 어떤 의문도 가지지 않은 채 차원적으로 넓은 자아의 존재를 부정합니다. 사람들은 길이, 넓이, 높이의 3차원에 너무 익숙해져서 길이, 넓이, 높이를 느낄 수 있습니다. 만약에 4차원이 존재한다면 평범한 사람들이 길이, 넓이, 높이의 3차원을 뚜렷하게 느끼는 것처럼 4차원 또한 뚜렷하게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의 차원은 하나의 선이 아닙니다.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사물을 측정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즉, 하나의 사물을 가지고 4차원적으로 측정한다고 말하려면 길이, 넓이, 높이를 사용하지 않고 어떤 다른 방향으로 그것을 측정해야 합니다. 길이, 넓이, 높이 외에 사물을 측정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시간이라는 것이 길이, 넓이, 높이의 3차원을 사용하지 않고 나의 수명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존재하는 사물이란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시간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일정한 시간 동안 사물은 계속 존재합니다. 길이, 넓이, 높이의 차원을 사용하지 않고도 사물이 존재했던 기간을 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은 사물을 잴 수 있는 네 번째 방법입니다. 하나의 사물에 더 많은 차원이 존재할수록 그것은 보다 본질과 근접하게 되고 실체에 다가갑니다. 하나의 직선은 완전히 1차원 위에 놓여 있는데 차원이 더해질수록 면과 부피와 물질이 됩니다. 그렇다면 부피가 면에 대해 새로운 특성을 주는 것처럼, 그리고 면이 선에 대해 새로운 특성을 주는 것처럼 시간이라는 4차원이 부피라는 것에 더해주고 있는 새로운 특성은 무엇입니까? 시간은 경험에서 변화를 일으키는 매개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모든 변화들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시간이 새롭게 부여하는 새로운 특성은 변화 가능함입니다. 다음을 살펴보겠습니다. 만약 물체를 자르면 그 단면은 면이 됩니다. 면을 자르면 선을 얻고요. 선을 자르면 그 단면은 점이 됩니다. 이것은 점이라는 것은 선의 단면에 지나지 않다는 것을 뜻합니다. 마찬가지로 선은 면의 단면이고 면은 물체의 단면입니다. 이성적인 추론을 더해 나가자면 이 물체라는 것도 4차원 물체의 단면에 지나지 않는다는 결론을 얻습니다. 모든 3차원적인 사물은 4차원체의 단면에 지나지 않는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여러분을 만날 때 여러분의 4차원적인 자아를 만날 수는 없고 단지 4차원적인 여러분 존재의 단편만을 만나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4차원적인 자아를 보기 위해서는 모든 단면들을 봐야 하고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여러분 인생의 모든 순간들을 보고 그리고 그것들을 모두 현재 존재하는 전체로 봐야만 합니다. 제 시선은 여러분이 이 땅 위에서 겪었고 앞으로 겪게 될 감각적인 인상들을 전체적인 배열 속에 넣고 봐야 합니다. 여러분이 겪었던 일들을 차례대로 보아선 안 되고 그것들을 현재 존재하는 전체로서 보아야 합니다. 변화는 4차원의 특성이기 때문에 살아있고 움직이는 전체로서 그리고 유동적인 상태 안에서 보아야만 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마음 안에 이 사실들이 확고하게 자리 잡았다면 이것들이 3차원 세상의 우리들에게 가진 의미는 무엇인가요? 그것은 만약 우리가 시간의 흐름을 따라 이동한다면 우리는 미래를 볼 수 있고 원한다면 그것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단단한 실체라고 생각하는 이 세상도 언제라도 나갈 수 있고 언제라도 넘어갈 수 있는 그림자일 뿐입니다.
보다 근본적이고 차원적으로 넓은 세상으로부터 방사된 것입니다. 또 보다 근본적인 세상은 한층 더 보다 근본적이고 차원적으로 더 넓은 세상으로부터 방사된 것이고 계속 반복한다면 결국 무한으로 갑니다. 세상에 아주 많은 차원을 더하더라도 무한이란 것은 어떤 방법이나 분석을 통해 잡을 수 없습니다. 간단하게 보이지 않는 상태 속에 의식에 초점을 맞추고 그것들을 보고 느끼려 함으로써 우리는 차원적으로 더 넓은 세상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상태 속에서 의식이 모아지고 유지된다면 지금 현재의 환경들은 사라지고 차원적으로 더 거대한 세상 속에서 깨어날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생각했던 사물은 단단하고 객관적인 실체로서 보일 것입니다. 본론으로 돌아와 소망을 이루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소망이 성취되었다는 느낌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나서 이완되고 졸린 상태에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와 같은 소망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나타내는 짧은 문장을 사용해 감사한 감정만이 마음을 채울 때까지 자장가처럼 반복하는 겁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소원을 성취하게 해준 더 높은 권능에게 말하듯이 하십시오. 그러나 만약 더 넓은 차원의 세계 안에 의식적인 투사를 하기 원한다면 잠에 들 때까지 마음 안에서 행동을 계속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현실에서 목적을 이루었다면 경험했을 만한 것들을 현실과 같은 뚜렷함을 가지고 마음 안에서 경험하십시오. 이때 우리의 몸이 이 느낌을 가지려는 노력 없이 생각들은 그 장면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최소한의 노력으로 소망이 성취된 느낌을 마음에 가득 채워야만 합니다. 졸린 상태는 노력 없이 의식을 통제할 수 있는 상태를 쉽게 만들기 때문에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 용이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그 상태가 졸음의 상태까지 진행되어 더 이상 의식의 움직임을 조절할 수 없을 정도가 돼서는 안 되고 생각을 조절할 수 있는 정도의 적절한 졸린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상상 속에서 그 일을 겪었던 것처럼 때가 되면 육신을 가지고 겪게 될 겁니다. 사실로 받아들인 것은 진실이 된다는 명제를 가지고 마음의 영양분을 공급하십시오. 사실로 받아들인 생각은 모든 이들의 행동, 움직임, 말에 영감을 불어넣어 그들이 상상을 현실로 만들어내도록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사실로 받아들인 것은 비록 지금은 현실이 아닐지라도 실제적인 느낌을 가질 때까지 계속 반복한다면 현실로 드러날 겁니다. 자, 이제 침묵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